정아름의 운동여행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운동은 아성역 근처의 제트피트니스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제 계획에 있었던 곳은 아니고요. 실제로 발품을 팔면서 발견한 조금 보석 같은 장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성역 바로 옆에 위치해서 동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체인 자체가, 이 제트라는 체인 자체가 방콕에서는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1층하고 2층은 이렇게 다양한 유산소 운동 기구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머슬팩토리랑은 다르게 이곳은 그러니까 모던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좀 글로벌 체인에 걸맞는 그런 모던한 느낌의, 그리고 새로운 기구들의 좀 그런 느낌이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층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 단독 건물 하나를 다 사용하는 지점이었어요. 이 야속 Z점은.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갔던 날이 토요일 밤이거든요. 토요일 밤에는 보통 GX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여기는 GX룸이 꽉 차 있었어요. 심지어 수업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모습이라 개인적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말 수업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제트 피트니스에서의 백미는 바로 이 옥상입니다. 이날 살짝 또 비가 와서 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마치 전세 낸 느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뒤에 보이는 저 팀은 몇 세트 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 멋진 루프탑 운동 공간을 다 저 혼자 사용을 했습니다.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구들이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냐면 좀 더 펑셔널 운동에 적합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선도 아래 이제 그려져 있고 트랙 같은 모양으로도 많이 돼 있고, 뒤쪽에는 크로스핏 형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도구들이 완전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제트피트니스의 이 옥상 루프탑은 만약에 아성역 근처를 가신다면 꼭 한번 가서 운동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피트니스 클럽은 체인점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머스팩토리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현지 가격으로 500바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 쪽에서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피트니스 퍼스트라는 그 브랜드 체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 제트 피트니스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정말 한 3만원? 1일 이용권이 그 정도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머슬팩토리보다는 살짝 비싸고, 아주 비싼 체인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모던하고 약간 뭐랄까 조금 새로운 운동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곳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 같은 상급자보다도 그냥 보편화된 운동 수준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약간 캐주얼하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약간 하드코어한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모던한 느낌의 짐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운동 기구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그 웨이트 기구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기구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요. 옥상 루프탑은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아송역 근처 가시면 이 헬스장 1일권을 끊으셔서 옥상에서 운동도 하시고 예쁜 사진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비비드한 컬러와 이 아래 매트 컬러, 그리고 방콕의 야경,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마구 펌프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또 운동 여행에 주는 매력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 혼자 미쳐갖고 저렇게 날뛰고 뛰었다가 난리 쳤다가 좋아했다가 그런 것들을 반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 운동 여행에서의 마지막 밤이 너무나 멋지게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비가 만약에 안 왔으면 아마 옥상에 사람이 좀 있었을 텐데 다행히 비가 조금 뿌렸던 게 저에게는 신의 한 수 같아요. 제가 빌렸다고 해도 믿겨질 법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제트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그룹 트레이닝, GX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서 옥상에 이렇게 자신들만의 컨셉을 가지고 꾸며놨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1층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옆에 보충제라든지 부스터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방콕에 운동 여행을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이, 제가 이번에 운동 여행을 왔는데 여러 가지 그 운동 여행을 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운동을 할 때 거의 10년이 다 된 제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여행을 가도 운동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에 저녁에 그 점심 저녁에 다 운동을 하는데 좀 새로운 헬스장을 찾아가고 좀 그러니까 제 맘대로 이렇게 운동 루틴을 짜서 여행하는 걸 저는 굉장히 즐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올해가 30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30대 마지막이라는 게 그 여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약간 좀 남다르게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또 20대에서 30대 될 때는 전혀 감흥이 없었는데 39세에서 40세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뭔가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가 마음먹었던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좀 실천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몸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번 그 운동 여행은 기존의 운동 여행을 늘 해왔지만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제 운동 루틴이나 아니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즐겁고 힘들게 계획을 짜서 즐기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여행하는 데 와서 운동을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운동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물론 직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힐링이자 휴식이거든요. 약간 내 몸한테 애정을 쏟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여행을 오면 일상을 벗어나서 내 몸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몸 그리고 내 욕구. 뭐가 먹고 싶다 그럼 먹으면 되고 운동을 하고 싶다. 그 정말 본능에 충실한 뭔가 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전 운동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오롯이 여행을 가본 기억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저의 30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고,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건데 그 지금 우리 스태프들은 사실 동남아에 와보긴 했지만 운동 여행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흔하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되게 신선하게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저는 이런 데 오면 되게 좋은 게 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엉덩이가 있든 없든 레깅스를 입고 탑을 입고 막 진짜 파이팅 넘치게 운동을 하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 근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가 제일 소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것의 원인은 내가 약간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제 몸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안 사랑하면 어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전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예뻐 이게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나를 애정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힘든 게 남들이 나를 평가질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SNS를 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입고 싶은 옷을 입었어. 근데 그게 어떤 사람 눈에는 과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멋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정말 파이팅 넘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어떻게 배울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테크닉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격하게 말해서 좀 루저 마인드,
남의 눈치를 보는 루저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동남아 쪽에 오면 의외로 사람들 운동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새벽 6시부터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전 자카르타에 살 때도 굉장히 쇼킹했던 게 새벽 6시에 우리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출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약간 런닝머신하고 샤워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새벽 6시는. 근데 여기는 새벽 6시부터 수업을 잡고 사람들이 웨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방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주말 아침에 사실 헬스장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했던 그 머스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오전에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사람이 주말 오전이 가장 여유 있게 즐기는 시간인데 여기 사람들은 가장 여유 있는 그 시간을 내 몸을 가꾸는데 투자한다는 게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신다면 그냥 유명한 관광지를 가서 눈을 즐겁게 하고 쇼핑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약간 그런 새로운 문화를 체험을 하시면 그 기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파이팅 넘치는 기를 조금 받아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돈도 절약됩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에타이에서 그 수업 들으신 것도 좋았죠? 그래서 저 사실 이런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약간 방콕에 오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거? 그런 거랑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2개를 했어요. 저 사실 부트캠프 스타일을 좀 안 좋아해요. 난 강압적으로 누가 나를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근데 부트캠프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그리고 무에타이는 저는 약간 의외로 막 강하게 보이지만 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걸 좀 이제 깨기 위해서 들어봤는데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오시면 태국에 오시면 그런 무에타이 레슨 정도는 받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의외로 조그만한 이런 클래스들을 하는 샵들이 또 많이 있고, 이 태국 헬스장, 방콕 헬스장들이 대형 피트니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형 피트니스를 만약에 1일권을 끊으시면 그 안에 있는 클래스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초보자라고 해도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소개해드릴 이 방콕의 제 여행 그 여정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해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콕에서 마지막 밤을 스쿼트로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